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되게 궁금해할 만한 내용, 전과, 빨간 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 줄, 전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남나요? 빨간 줄이 남나요? 그리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빨간 줄이 그이면 앞으로 취직이나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자기는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과가 남고 그리고 전과가 남는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법 규정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과에 대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과 기록이란 수형인 명부, 그리고 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 자료,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럼 수형인 명부가 뭐냐? 1번부터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은 반드시 수형인의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또는 군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형인 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의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군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범죄 경력 자료는 수사 자료표 중에 일정 자료를 말하는데, 수사 자료표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피의자 인적사항과 제명 등에 적은 자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과 기록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 그리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 이 세 가지 범죄에 관련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벌금형은 전과가 남나?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범죄 경력 자료, 전과 자료 3개 중에 하나인 범죄 경력 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도 전과에 남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과태료랑 범칙금, 벌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다르고 전과에 남는 거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벌금만 전과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속도 위반, 갓길 위반, 그리고 또 불법 주정차 이런 데 부과되는 행정벌을 의미하는데요. 과태료는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전과에 남으면 저도 전과가 몇 범이더라. 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이 있는데요. 이 범칙금도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 무면허 운전 이런 데는 벌금이 아예 부과가 되는데요. 이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전과에 남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범죄 경력 자료에는 집행유예 기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받은 것, 그러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형을 살진 않지만 집행유예 그 전과도 전과에 남는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이 되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어떤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과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질문.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시면 먼저 법 규정을 한번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 받은 경우에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중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성폭력 관련된 범죄로서 벌금형 100만 원 받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 자, 정리를 하면 주로 이제 금고형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만 문제가 되고, 벌금형은 재직 기간 중에만 문제가 되는데, 처음 이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리고 성범죄인 경우에는 또 벌금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만 문제가 되고 벌금형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성범죄인 경우에는 벌금형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쉽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과가 있으면 대기업 취직은 어떻나요? 자, 사기업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입사 지원을 하면은 기업에서 그냥 그 입사 지원자들의 어떤 범죄 경력을 쭉 조회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개인이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사기업에서 이러한 범죄 경력 자료를 요청하는 게 있는지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네, 없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전과자가 이제 범죄 이력 등을 구실로 인해서 해외 입국을 거절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해외 여행 가능 여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 전과자를 걸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채용 공고에서 보이는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조건이 바로 그건데요. 기아자동차나 JY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제 전과자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조건이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런 전과 조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이렇게 좀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가 있죠. 취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양형에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벌금형 전과를 남기는 것보다는 기소유예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취업 제한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꼭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는 쪽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런 법률 꿀팁, 좀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 중에서 보고 이런 것들 정리해서 이렇게 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